윤 그러게요. 대통령이 일본보다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추측하시거든요. 일본한테 잘 보이는 것도 사실은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랬는데 그쵸. 그럼 미국한테 도대체 얼마나 단계적 압으로. 벌써 걱정이 됩니다. 이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은 바로 미국이 지난달에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내용이거든요. 이거 좀 살펴보면 지원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국 위주, 미국 중심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80년에 레이건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를 본격화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질 좋은 제조업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최대 수혜를 본 게 한국, 중국, 일본인데 그 중에 한국이 제일 수혜를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위 제조업 일자리가 너무 줄어들어서 소위 러스트벨트라는 곳에서 백인의 하층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오바마 때부터 소위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펴서 이제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한 게 오바마 때부터인데 트럼프가 오바마의 모든 정책을 다 드롭시켰는데 유일하게 계승한 정책이 딱 하나가 그거예요. 제조업 르네상스. 트럼프가 이제 그 일을 계속 해왔고, 트럼프 정책을 바이든이 다 킬시켰는데 유일하게 승계 확대한 게 그 제조업 르네상스인데 그게 이제 일종의 IRA 법이 된 거예요. 이게 주로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산업군을 미국에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 반도체 지원법도 이제 같은 개념이죠. 미국이 반도체의 설계 기술하고 일종의 장비, 요거는 이제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일종의 반도체 생산 공장도 이제 미국에서 네.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의 보조금을 주고 대신 이제 거기서 초과 이익이 생기면 70%는 미국에 다시 토해내야 되고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중국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 만들 수 없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다루는 데다가 더 핵심적으로는 그 공장 설비의 핵심 기술을 다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조건을 다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해가지고 득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국의 삼성, SK 그리고 TSMC가 다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제가 요 일이 터졌을 때 그 미국에 있는 이 한국에서 건너간 경제 전문가들 네. 몇 분하고 통화도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 미국이 하고 있는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 안보 차원에서의 신냉전인데 그 배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르네상스와 맞아요. 바이든의 재선 전략까지 다 이게 연결된다는 네. 거예요. 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 뭐 컨트롤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노동력 대비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중국 제품이 싸지 않은 거야. 네. 이 미국 중산층들의 대량 소비하기에는 물건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대체할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한 거예요. 인도인 거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산층들을 위한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많이 빠져나갔죠. 그걸 이제 다시 땡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삼성, TSMC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중산층 노동자의 일자리가 많아져요. 네. 근데 미국의 이제 노동 정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산층 제조업 노동자들이 미국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의 표밭이에요. 맞아요. 그 표밭을 다시 살려야지만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재선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표밭이었던 그 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죠. 그렇죠. 네.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 때 윤석열 대통령 갔잖아요. 네. 네. 바이든하고 대부분의 선진국 대통령들이나 국가 수반이 안 가요. 네. 왜냐면 다보스 포럼은 여전히 자유주의적 흐름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다보스 포럼에 안 가고 다 국내에서 일자리 나는 이렇게 네, 만들고 네. 있습니다. 여기 산업기지 생겼습니다. 요걸 홍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딱 가가지고 뭐 원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했었죠.
한 박자 늦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미 뭐 한국이 이런 상황이면 반도체 주도권을 아예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하고 미국에게 강력하게 어필해야 하는 게 아니냐. 어때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대중국 봉쇄 정책을 펴기 위해서 소위 치포, 그러니까 설계와 장비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이제 완성체를 만들 수 있는 한국과 대만. 대만도 이제 디램은 메모리는 한국이 강하고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대만이 강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소재 부품이 강한 일본. 요 네 개를 묶으면 중국을 충분히 봉쇄하면서 이 새로운 반도체 이 메커니즘을 짤 수 있겠다고 하면서 지금 치포 동맹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보조금 받으면 더 이상 이제 중국에는 못하죠.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첨단 반도체는 못 들고 들어간다. 그리고 엊그제 확인됐지만 생산량도 5% 이상은 못 늘린다. 맞아요. 이렇게 지금 제한을 걸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반도체 관련한 가드레일에서 매년 5% 이상은 일종의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첨단 반도체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게 올 10월이 이제 데드라인이에요. 네. 그 이후에는 이 첨단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 5% 이내에서 늘릴 수 있고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서 제조 장비가 들어가서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못 되면 이제 이거는 갈수록 고물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이번에 미국에 가서 풀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하면요. 미국 반도체는 성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냐면 네, 삼성에서는. 오. 생산 단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선 미국에는 반도체 공장을 돌릴 만한 소위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소위 인력, 우수 인력이 인적 자원이 없다. 없고 네.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종의 이제 제조업 노동자들의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고 여러 가지 투자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생산할 때 단가가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굳이 미국으로 갈 필요가 있겠냐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바이든이 멕시코, 캐나다를 또 엮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북미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멕시코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기술력만 우리 걸 빼가서 노동력을 그쪽으로. 이제 보니까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게 중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바이든이 재선 전략 차원에서 그냥 그 정치용 홍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뭔가 따오면 국내 정치에서 국내 지지율이 좀 올라갈 그렇죠, 터이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뭐 우리가 그냥 낙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게 바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입니다. 네. 미국 IRA법.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어디서 수급된 것인지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해결이 전혀 안 되죠. 그 배터리 광물 문제는 또 별건이고요. 네. 전기차를 어디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우리 돈으로 보조금 1,000만 원 정도를 주는 거고 네. 한국에서 생산하면 안 주는 거고 그런데 한미 FTA에 따르면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미국이 힘이 세니까 한미 FTA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철저하게 이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WTO 위반이고 한미 FTA 위반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속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지금 우리
노동자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죽겠어. 그러니까 막 까불지 마. 이러면 참 힘센 나라 앞에서 참으로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대항하기가 쉽지 네. 않은 게 현실이에요. 아, 이게 그래서 참- 네. 전기차 문제는 제가 보기엔 추가로 무슨 이익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오죽했으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미국에 가서 IRA법이 차별이다라고 몇 차례 갔는데 네, 네. 콧방귀도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그러면 우리도 안 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그러면 우리도 불가피하게 역내에 이런 뭐 전기차나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안 펼 수 없다. 유럽판 그래서 이제 IRA 유럽판 IRA법을 네.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 이제 세계가 급속하게 이 자유무역주의 중심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내 산업에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도 소위 한국판 IRA 네, 법을 네. 우리가 발의를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 그 법안은 내용이 어떤 뭐예요? 내용이죠? 내용이? 네. 일종의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녹색 산업군을 우리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 육성, 관련 인력의 양성까지를 하는 패키지 법안을 내고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일종의 투자세액 공제를 반도체 수준으로 이번에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늘려줬잖아요. 늘려줬죠. 근데 예. 그것뿐 아니라 이제 수소와 관련된 재생에너지 산업 또 전기차와 같은 것도 이번에 그 같은 투자세액 공제를 받아서 이제 국내에서 그런 공장을 짓거나 이러면 반도체 수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줬어요. 그 배터리도 근데 그렇고. 반도체는 이번에 사실 여야가 합의가 된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 한국판 IRA법을 이제 발의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통과 전망은 어때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도 그거를 안 해줄 특별한 명분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 당이 하는 거니까 안 해주고 싶겠죠. 그게 가장 큰 명분일 수 그러고 있어요. 싶겠죠. 그러고 싶겠죠. 네. 속이 상하겠지.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제조업 르네상스처럼 네. 아무리 다른 당의 법안이라도 좋은 것만 계속 계승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 국내로 일자리를 끌어들이는 정책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이 네. 계속 이어받았다. 네.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너무 답답합니다. 그 배터리 관련해서 또 네. 재밌는 게 미중이 배터리 갈등을 막 빚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배터리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또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이게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안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중국에 있는 것조차도 제조업이 돈 되는 것을 미국이 다 끌어오겠다라는 이 경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여튼 뭐 지난주에 잠깐 제가 그 참고 삼아 보여드렸던 그 한겨레 칼럼을 보니까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정가에서 야 한국은 왜 반도체나 배터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원전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G7에 자기가 가는지 마는지라든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지 마는지 이런 거에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런 평가를 하는 그 칼럼이 있더라고요. 그 지금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결국은 외교부는 패싱되고 안보실에서 주도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외교가 보통 이제 서훈 국정원장 있고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 두 분이 조금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여기에 꼭 끼었던 사람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분은 통상 전문가잖아요. 네. 이분이 있으니까 외교의 핵심 키워드가 경제가 같이 키워드가 돼서 세 분이 이렇게 잘 토론하고 이런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김성환, 김태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국제정치 게임 일어나는 발음을 사람이에요. 좀 잘하세요. 김성한. 김성환, 김성한. 아니 그리고 제가 재밌게 읽었던 기사가 뭐냐면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만날 때 예. 과기부가 또 주무부처 중에 하나였대요. 과학기술 그렇죠. 협력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김옥선님이 얘기하십니다. 뭘 알아야지. 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욕먹을지 모르지만 이럴 때 쓰는 일본 용어가 있잖아요. 네. 윤석열은 가오 잡는 것만 중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실속이나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오로지 어깨 힘주고 가오 딱 잡고 G7 회의 가고 미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고 이러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그야말로 이 국익 실용 외교 그것을 통한 뭐 국내 산업의 발전, 국내 일자리 확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네. 그러니까 원전만 키우겠다고 하고 지금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요 세계적인 투자 비중으로 보면 거의 한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요. 답답합니다. 지금 답답해요. 워너비 알제이님도 모르는 건 그렇다 쳐도 알려고도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냐 얘기를 하시고요. 별이총총님은 조폭 두목 마인드가 아니냐 그런 이런 거지. 이야기도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조폭도 독도 문제는 민감하다고. 맞아. 그렇지. 조폭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저희 다룰 주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2개 정도 주제가 남아있거든요.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